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산염기 중화적정에 대한 내용을 조금 심화적으로 알아볼 예정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산염기 중화적정 내용을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이제 몰농도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농도를 물키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취해서 물킨다거나 아니면 혼합한다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그 농도를 처리하는 과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아마 이 내용을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힐 수 있는 시간을 좀 줄 거고요. 그리고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몰농도가 이 산염기 중화 적정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지고 온 개념은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자, 먼저 완전히 중화된다고 한다면 혼합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수소이온의 몰수와 그리고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서로 같아야 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각각의 산과 염기의 몰수 또는 그 입자수가 정확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냐면요, 자, 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M1짜리 몰농도를 가진 애가 V1ml만큼 있어. 이 산의 가스는 N1이야 라고 주고요. 염기 같은 경우는 M2의 몰농도를 가진 애가 V2ml만큼 있고, 그리고 가스는 N2야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 위에 있는 식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따라서 두 번째, 우리 몰농도와 그리고 부피 그리고 몰수 사이 관계를 알아야겠죠. 몰농도는 M, 부피는 V, 몰수는 N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럼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나? 자, 몰농도 같은 경우는 정의 자체가 뭡니까? 얘는 부피분의 몰수입니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몰농도에다가 뭘 곱하면, 그렇지, 곱하기 부피를 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몰수의 개념이 튀어나온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즉, 몰농도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단위는 뭐냐면요, 단위로 치자면 몰 퍼 리터죠. 즉 리터분의 몰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부피의 단위인 리터를 곱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그치, 몰수의 단위인 몰, 이게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몰농도에다가 부피가 리터가 아닌 밀리리터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리터만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몰수가 아닌 밀리몰의 형태로 밀리몰의 형태로 단위로 구해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 이 밀리의 환산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냐면, 우리 1000ml, 요 1000ml가 의미하는 게 1리터잖아요. 그랬을 때 양변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서 1ml는 이라고 만든다면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가 되는 거지. 따라서 1ml, 이 ml의 의미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이 식은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야, 이런 식으로 ml 대신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써주면 되는구나, 이런 식의 환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산과 염기의 용액이 이렇게 몰농도와 부피로 나온 경우에는요, H 플러스의 몰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H 플러스의 몰수는 산의 몰농도 곱하기 산의 부피야. 자, 근데 이렇게만 쓰면 사실은 그 산의 분자 한 덩어리의 몰수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분자 한 덩어리당 H 플러스를 2개 내놓으면 2가산, 3개 내놓으면 3가산이라고 했듯이 이 가수를 고려해줘야 된다. 그래서 앞에 반드시 가수를 곱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OH-의 몰수도 역시 마찬가지. 염기의 몰농도 곱하기 염기의 부피를 곱해서 구하는데, 이 염기의 가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가수를 포함해서 곱해줘야 되며, 이때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이 H 플러스의 몰수와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 1인데 잘못 썼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0.2몰 농도짜리 HCl이 20ml 있다.
라고 했어. 자, 여기 비커가 있는 거지. 자, 얘를 갖다가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해서 0.1몰 농도짜리 BaOH2라고 하는 물질을 몇 ml를 써야 되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얘를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해서는요, H 플러스의 몰수, 여기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몰수와 여기 들어있는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몰농도 곱하기 부피, 얘는 어차피 일가산이니까 가수 고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0.2 곱하기 20 해주면은 4mm몰만큼이 존재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도 지금 여기에 4mm몰만큼 있으니까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 OH-가 4mm몰만큼 되게끔 이 X값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X를 놓는다면. 자, 그러면은 이 BaOH2 이 덩어리의 몰수는 사실 0.1몰 농도 곱하기 X 하면 이 덩어리죠. 하지만 이 한 덩어리는 OH-를 하나 이온할 때마다 2개씩 내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다가 이온의 가수인 2를 반드시 곱해서 표현하면 된다. 이랬을 때 X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 이거 샥샥 약분해주면 10이고요. 양변에 이렇게 해주면은 X 값이 몇이 나옵니까? 그렇죠. 10ml 나오죠. X는 10ml야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맞나? 맞죠? 그죠? 아무튼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치? 자, 이게 일단 필수 개념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한 거고요. 자, 일단 그럼 필수 개념 옆으로 내려가서 산염기 중화적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산염기 중화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3번 산염기 중화적정.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를 모르는 어떤 산이 있어. 또는 산 또는 염기가 있는 거죠. 농도를 모르는 어떤 산 또는 염기가 있으면 이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알아내는 과정이 우리는 적정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우고 이쁘게 하고 싶어서, 자, 여기에 삼각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어. 똑같네요. 자, 여기에 만약에 어떤 산이 있냐면 HCl이 있다. 자, 여기 HCl이 농도를 모르기 때문에 X몰 농도라고 할게요. 이 X몰 농도짜리가 10ml 있다고 치자. 자, 나는 얘를 갖다가 내가 농도를 알고 있는 염기로 적정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농도를 알고 있는 염기를 넣어줍니다. NaOH 농도 알고 있는 거지. 자, 얘는 몇 몰 농도라고 알고 있냐면 1몰 농도라고 알고 있대요. 얘를 갖다가 샥 넣어주는 거죠. 이 뷰렛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그랬을 때 지시약도 넣었겠죠. 그래서 중화점에 도달했을 때 아마 색깔이 바뀌었겠지. 그럼 색깔이 바뀌면 이 콕을 닫고서는 꼭지를 닫고 부피를 측정을 해봤더니 몇 미리가 들어갔다고 했냐면 20ml가 들어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요 HCl 이 산의 몰 농도를 구할 수 있니?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여기 들어있는 OH-의 몰수와 여기에 들어있는 HC+의 몰수가 같다라는 상황인 거잖아. 이게 바로 완전히 중화되는 거죠. 그랬을 때 X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1 곱하기 20 하면은 20mm몰. 이게 바로 OH-의 몰수인 거죠. 그리고 X 곱하기 10 여기 하면 H+의 몰수인 거죠. 얘랑 얘가 같다라고 했을 때 X값은 이 몰 농도구나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치? 자, 한 가지 또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에 이게 HCl이 아니라 H2SO4였다고 칩시다. 이번에는 H2SO4야. 자, 얘가 X몰 농도야. 얘 똑같이 10ml 준비했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NaOH를 자, 똑같은 몰 농도 1몰 농도짜리를 갖다가 20ml만큼 넣었더니 적정이 완료가 됐대요. 자, 그랬을 때 이 X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합니까? 자, OH-의 몰수는 1몰 농도 곱하기 20mm몰만큼 있겠지. 자, 그리고 H+의 몰수는 자, X 곱하기 10.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황산 H2SO4 덩어리의 몰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앞에 이 황산은요, 하나가 이온화되면 H+를 2개 내놓는 물질입니다. 이가산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반드시 2를 곱해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계산해보면 X값은
1몰롱도야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 그리고 몰롱도와 몰수 부피 관계, 그리고 산용기 중화 적정의 의미까지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몰롱도에 대해서 어떻게 물킴과 그리고 혼합하는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개념으로는 우리 물킨 용액의 몰롱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건데요. 자, 이 내용부터가 진짜로 이제 몰롱도가 어떻게 중화 적정에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개념은 이거예요. 물키기 전과 후 전체 용질의 양은 같다라는 이 성질을 이용할 예정에 있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자, 물키는 과정을 좀 볼게요. 물킴. 자, 내가 만약에 A 몰롱도짜리 어떤 수용액을 준비했다. 뭐 산성 수용액 HCl이라고 할게요. 뭐 HCl A 몰롱도짜리를 내가 V1ml 만큼을 준비를 했어. 자, 그랬는데 내가 여기다가 물을 넣어서, 자, 물을 추가해. 자, 물을 추가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일단 당연히 몰롱도 바뀌겠죠. 여기 안에 있는 몰롱도 당연히 바뀔 거야. 부피도 바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몰롱도가, 여기 안에 몰롱도가 A 몰롱도였고, 이 부피는요, V1ml였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마 다른 걸로 바뀔 겁니다. 하지만, 뭐는 안 바뀔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몰수, N1이라고 한다면, 이 N1은요, 물킨 후의 몰수랑도 똑같을 거란 말이야. 왜? 내가 물을 넣어서 물켜도 뭐는 바뀌지 않아?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 성질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B몰롱도가 되고 그리고 V2ml가 돼서 부피가 이만큼 증가를 한 거지. 자, 그랬을 때 어떤 것이 성립을 하느냐? 바로 물키기 전에 몰롱도 곱하기 부피는 물킨 후에 몰롱도 곱하기 부피랑 같다라는 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물킨 후에 몰롱도인 B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B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A 곱하기 V2분의 V1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키는 과정.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또는 우리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몰롱도라고 하는 거 지울게요. 자, 몰롱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몰수죠. 몰롱도는 이제 부피분의 몰수야. 자, 그랬는데 만약에 부피가 여러분이 10배 증가하잖아요. 하지만 부피를 10배에 넣었다고 물을 넣어서 부피를 증가시키면 부피는 10배 증가하지만 우리 몰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몰롱도 자체는 감소한단 말이야. 몇 배로? 처음에 10분의 1배로 감소하는 거지. 얘는 10분의 1배로 감소하는 거야. 그치? 자, 그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본다면, 자, 보면은 V1에서 V2로 지금 부피가 얼마만큼 변하고 있냐면요. V1분의 V2만큼 변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몰롱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의 역수로 변하게 되는 거야. V2분의 V1만큼 변하겠죠. 따라서 이 B라고 하는 건 바로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A 곱하기 V2분의 V1입니다. 이렇게 바로 구해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환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키는 과정이었고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그냥 거의 똑같은 건데 이제 취한 다음에 물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A 몰롱도짜리 100ml를 준비했어. 그래서 A 몰롱도짜리 어떤 용액이 100ml 있었어.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이 100ml, 이 A 몰롱도야. 여기서 내가 V1ml만큼을 따로 푼 거야. 그치? 따로 푼 다음에 여기다 넣어. 이 V1ml. 그리고 물을 넣어가지고 V2만큼의 밀리리터로 내가 맞췄어.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 이만큼을 취한 다음에 다시 물로 넣어서 물켰다는 뜻입니다. 즉 취하는 과정과 물키는 과정이 한 번씩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또 여러분들이 몰롱도와 부피를 조금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V1ml만큼 내가 취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한 그 용액의 몰롱도는 A 몰롱도로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1몰롱도짜리 설탕물을 갖다가 국자로 한 국자를 떴어. 그럼 여기 들어있는 설탕의 용액의
몰농도와 국자에 들어있는 설탕의 몰농도는 당연히 똑같겠죠. 똑같은 거란 말이야. 내가 얘를 펐다고 해서 그 설탕 용액의 몰농도가 감소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치? 따라서 내가 V1ml만큼 펐으면 V1ml만큼의 몰농도는 A 몰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물을 넣어서 물킨다고 했죠. 그러면은 당연히 몰농도가 변하겠지. B 몰농도짜리가 V2ml만큼 됐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 A 곱하기 V1은 B 곱하기 V2. 즉, 물키는 과정에서는 그들의 전체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B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A 곱하기 V2분의 V1이야.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 또는 뭐야? 부피가 V1에서 V2로 V1분의 V2만큼 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몰농도 또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의 역수배로 V2분의 V1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B라고 하는 건 A 곱하기 V2분의 V1이야 라고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제로 풀어볼 수 있냐면요. 연습 1번부터 한번 풀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보면은 다음은 중화작전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CH3COOH를 갖다가 자, 1몰 농도짜리가 있는데요. 자, 얘가 몇 밀리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10ml를 가지고 온 거야. 그치? 근데 얘를 갖다가 뭐 해? 물을 넣어서 100ml로 물 켰대. 그러면은 몇 몰 농도인지는 몰라도 지금 부피가 100ml가 됐다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일단 이거의 몰 농도를 구할 수 있니? 라고 지금 1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나에서 아세트산의 몰 농도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갈 때 지금 몇 배 증가하고 있죠? 부피가 10배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몰 농도는 10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몇이야? 10분의 1 몰농도 또는 0.1 몰농도로 쓰시면 돼요. 또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는요 1 곱하기 10mm몰 있는 거지. 얘랑 그리고 네모 곱하기 100 얘랑 서로 같아줘야 된다는 거지. 물 켰을 때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 네모 값이 몇이 되는 거야? 0.1몰 농도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0분의 1 몰 농도야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 해서 보니까 얘를 갖다가 몇 밀리를 풀에? X 밀리리터를 풀에요. 그럼 여기에서 X 밀리리터만큼이 취해지는 거지. X 밀리리터만큼. 그러면은 CH3COOH 자, 이 몰 농도는요 어차피 아까 봤던 10분의 1 몰 농도인 애를 X 밀리리터만큼을 푼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상압 플라스크에 넣고 페놀프탈레인을 넣은 다음에 여기에 얘를 갖다가 뷰렛에 있는 NaOH로 적정을 한다는 거지. 라를 읽어보면 뷰렛에 들어있는 0.2몰 농도짜리 NaOH를 사용하고 있고요. 0.2몰 농도짜리를 갖다가 지금 보니까 적정을 했더니 적정해서 사용된 NaOH 부피가 10ml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들어있는 OH-의 몰수와 여기 들어있는 H+의 몰수와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써주면 되는 거지. 여기 들어있는 H+의 몰수는 10분의 1, 즉 0.1 곱하기 X인 거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OH-의 몰수는 0.2 곱하기 10이 되는 거니까 얘가 서로 같다라고 해서 X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X값은 20ml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몰 농도는 0.1몰 농도였고요. 여기는 20ml가 되겠네요. 그럼 마에서 생성된 H2O의 양은 어떻게 구합니까? 사라진 OH-의 몰수 또는 H+의 몰수만큼 나오겠죠? 그래서 0.2 곱하기 10, 그래서 4. 근데 이거 밀리몰인 거잖아. 몰농도 곱하기 부피 해서 0 해주면은, 얘랑 얘랑 곱해주면은, 다시 4가 아니죠? 미안. 얘랑 얘랑 곱해서 나온 값이 지금 2mm몰인 거잖아, 2mm몰. 근데 밀리몰이니까 밀리몰 써줄게요. 자, 밀리몰인데 이 밀리를
갖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쓸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따라서 생성된 물의 양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2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2번은 조금 미지수가 증가했는데요. 자, A 몰농도짜리 아세트산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럼 똑같이 이제 가는 거지. A 몰농도짜리 아세트산이 A 몰농도짜리야. 자, 걔를 갖다가 X ml만큼을 넣은 다음에 여기에 물을 넣어서 50ml로 만들었대. 그럼 몇 몰 농도가 되는지 몰라도 지금 최종 부피가 50ml가 된다는 뜻이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이 지금 몇 몰 농도인지 모르니까 얘 구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어때? 부피가 X에서 50이 됐다는 건 부피가 X분의 50배가 됐다는 뜻이지. 그럼 몰 농도는 반대지. 50분의 X배가 되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몰 농도는 몇인 거야? 50분의 AX 몰 농도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그치? 자, 그래서 나에서 아세트산의 몰 농도는 50분의 AX 몰 농도입니다.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A와 X로 Y를 나타내래. 지금 이 상황에서 달을 보니까 나에서 만든 요 용액을 갖다가 50ml 만들었는데 얘를 30ml를 플라스크로 옮긴대. 즉 30ml를 취했다는 얘기지. 30ml만큼을 취했어. 그럼 어차피 이 아세트산에 50ml든 30ml든 몰 농도는 50분의 AX 몰 농도 짜리를 30ml를 내가 옮긴 거죠. 얘를 갖다가 적정을 시킨다는 거지. 누구로? NaOH로 적정을 시킨다는 거야. NaOH가 0.1 몰 농도 짜리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얘를 갖다가 전부 적정을 했더니 Y ml만큼 소모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OH-의 몰수와 여기 들어있는 H+의 몰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을 적어보면 50분의 AX 곱하기 30, 요게 이제 H+의 몰수는 0.1 곱하기 Y가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A를 갖다가 X와 Y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A만 남기고 나머지를 샥 넘기면 되는 거죠. 얘 이렇게 약분되니까 3분의 5가 넘어가면 되는 거지. A는 3분의 5 곱하기 X분의 Y. 근데 이거 10분의 1이다. 그치? 10분의 1 곱하기 X분의 Y가 되는 거지. 요게 약분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A는 6X분의 Y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6X분의 Y야. 마에서 생성된 물의 양을 A와 X로 표현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에서 생성된 A와 X 요거 써주면 되는 거죠. 요게 지금 사실 H+의 몰수지만 H+의 몰수만큼 물이 나오는 거잖아. 따라서 요거는 5분의 3 AX 미리몰인 거지. 단위 잘 보셔야 돼요. 몰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밀리 단위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우리 첫 번째 내용에 대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우리 뒷장에 넘겨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세 번째 필수 개념 다섯 번째로 혼합용액의 몰 농도가 나오거든요. 이 혼합하는 과정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로 혼합 용액의 몰 농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는 물킨 용액의 몰 농도였잖아요. 물키기 전과 후에 전체 용질의 양이 같다라는 전제로 우리 문항을 풀었다면 역시 마찬가지 이번도 혼합 전과 후 전체 용질의 양은 같다라는 것을 원리를 토대로 문항을 풀어볼 예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혼합하는 과정을 좀 볼게요. 자, 혼합한 다음에 혼합하고 또 물키는 과정까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몰 농도짜리 V1ml가 있고 그리고 B 몰 농도짜리 그리고 V2ml가 있다고 칩시다. 자, 얘를 갖다가 두 개를 혼합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의 몰 농도를 모르지만 자, 혼합 전과 혼합 후에 부피가 같다는 가정하에
V1 더하기 V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부피, 혼합 후의 부피를요. 그래서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용액이 된 거지. 그치?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몰수, 지금 현재 이 용액은요 똑같은 용액인 거야. 그러니까 식초, 두 가지 몰농도의 뭐 식초를 썼다고 치면은 두 가지 몰농도의 식초, 식초 A, 식초 B를 쓴 거지.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종류는 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즉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과 A 곱하기 V1, 이게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B 곱하기 V2인 거지. 근데 여기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X, 몰농도 몇인지 모르지만 V1 더하기 V2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즉 여기 들어있는 용질의 농도의 용질의 양의 합은 혼합한 후에 여기 들어있는 용질의 양과 같다라는 식을 도출할 수 있고요. 따라서 X 값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V1분의 V2 그리고 AV1 더하기 BV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요 뭐 암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작성할 줄 알면 된다라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숫자나 이런 걸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것도 있냐면 이제 혼합을 한 다음에 뭐 하기도 하냐면 물키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혼합과 물킴을 한 번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A몰 농도 곱자리를 V1ml 그리고 B몰 농도짜리를 V2ml 만큼 넣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물까지 첨가해. 혼합한 다음에. 그러면은 X몰 농도짜리 이번에는 V1 더하기 V2의 부피를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따라서 V3라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V3ml로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 X값은 어떻게 구하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A 곱하기 V1 그리고 B 곱하기 V2 이들의 용질의 양의 합은 바로 물 켜도 사실 물을 넣어도 용질의 양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X 곱하기 V3와 같다라고 놓고 X값을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X값은 V3분의 AV1 더하기 BV2야 라고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이 또 어떻게 문제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한번 문항을 좀 풀어보면서 예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는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거기 예시 문항에 선생님이 넣어놨거든요. 여기를 좀 지우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를 보니까 1몰 농도짜리 A 수용액 10ml랑 그리고 2몰 농도짜리 A 수용액을 20ml로 혼합한 수용액이 있대요. 자, 예시 1번. 자, 1몰 농도짜리 A 수용액 10ml랑 그리고 2몰 농도짜리 A 수용액 20ml를 갖다가 200 말고 20ml를 갖다가 혼합을 한답니다. 그럼 얘를 혼합했을 때 몰 농도가 몇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자, 단 항상 이제 조건이 나오는 거지. 수용액의 부피는 혼합 전 각 수용액의 부피 합과 같다라고 하는 거. 즉, 이 X 몰 농도가 혼합만 한 거기 때문에 혼합 후에는요 30ml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치? 부피의 합은. 자, 그랬을 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요 1 곱하기 10ml만큼 있겠죠? 여기에 들어있는 몰수는요 2 곱하기 20ml만큼 있을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 X 곱하기 30ml만큼 있을 텐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의 합이 바로 혼합 후의 용질의 양과 같다라는 논리로 풀어준다면 X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30분의 10 더하기 40이 되는 거죠. 따라서 3분의 5 몰농도입니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물 키는 과정까지 들어가는 거지. 즉 여기에서 물을 추가하는 거야. 물을 추가했을 때 몰농도는 몇이 되냐? 자, 부피는 몇이라고 할까요? 몇이 나와 있나요? 100ml가 됐대요. 이번엔. 자, 여기서의 몰농도를 구하라고 한다면 똑같이 하시면 되죠. 1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20 이러면 혼합하기 전에 전체 용질의 양이 되는 거고요. 혼합한 후에 X 곱하기
100이 되는 거고, 서로 같다라고 논다면 요 x 값은 100분의 10 더하기 40이 되는 거니까 100분의 50이네요. 0.5 몰롱도다. 2분의 1 몰롱도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해당 내용, 생각보다 이제 어려워 보이지는 않죠? 해당 내용이 어떻게 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문제를 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A 몰롱도짜리 아세트산 10ml와 아세트산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자 A 몰롱도짜리를 10ml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0.5몰롱도짜리를 10ml 준비를 한 거지. 이 두 개를 이렇게 혼합을 시켰다는 뜻이고요. 혼합시켜서 만든 수용액의 몰롱도는 모르는 거야. 자, 그런데 곱하기가 아니라 근데 이거의 부피는 20ml가 되겠죠. 왜냐면 10ml 더하기 10ml 혼합 전과 혼합 후에 부피는 같아야 되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네모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 즉 A 곱하기 10ml 더하기 여기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 0.5 곱하기 10 한 개 뭐랑 같아야 된다? 네모 곱하기 20이랑 같아야 돼 라고 문항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즉 네모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야? 20분의 10A 더하기 5가 되는 거지. 따라서 5로 약분해주면 4분의 2A 더하기 1 몰롱도야 라고 구해주시면 된다. 4분의 2A 더하기 1 몰롱도입니다.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나를 보니까 가해서 만든 이 용액을 갖다가 얼만큼을 취하래? 그치? 10ml를 취하라고 됩니다. 그치? 그러면은 4분의 2A 플러스 1 몰롱도짜리를 10ml가 있는데 지금 아세트산이고, 자, 얘를 갖다가 뭘로 적정을 한다고 하나요? 달을 보니까 뷰렛에 들어있는 NaOH NaOH는요 0.2 몰롱도짜리를 쓰는 거고요. 전부 다 적정이 되게끔 중화점에 두도록 했더니 20ml만큼 썼다라는 뜻. 그랬을 때에 H 플러스의 몰수와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4분의 2A 플러스 1 곱하기 10ml 하면 요게 H 플러스의 몰수가 미리몰의 형태로 계산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0.2 곱하기 20 이러면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미리몰의 형태로 계산이 된 거죠. 이때가 바로 정확히 같아지는 중화점이야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약분해서 2로 만들어 주겠고요. 양변에 4를 좀 곱해 주겠습니다. 2A 더하기 1은 4, 4, 16, 1.6이 됩니다. 즉 2A는 0.6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A 값은 0.3이야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가에서 아세트산의 몰롱도를 A로 나타내시려고 했죠. 그래서 4분의 2A 플러스 1 몰롱도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A 값은 0.3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에서 생성되는 H2O의 양은 어차피 OH- 양만큼 나오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뭐 H 플러스의 양이든 OH- 양이든 지금 얘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계산하기 힘드니까 얘로 표현해 준다면 0.2 곱하기 10 해주면 이게 몇 미리몰이야 이게? 몇이야? 4 미리몰이 되는 거죠. 근데 몰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미리를 갖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곱해 바꿔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4번 바로 한번 풀어보면요. A몰롱도짜리 아세트산 10ml랑 0.5몰롱도짜리 아세트산 10ml를 갖다가 이번에는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50ml를 만든대요. 혼합한 다음에 희석을 한다는 뜻이겠지. 여기 안 젖었는데? 아세트산이 있었어. 자, 얘가 지금 A 몰롱도짜리가 10ml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0.5 몰롱도짜리가 10ml만큼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혼합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물을 넣어서 50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 물을 넣어. 자, 물가에 첨가했어. 그랬더니 몇 몰롱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피가 이 합이 아니라 이것보다 커진대. 그러니까 50ml. 중류수. 그러니까 물을 한 30ml 넣나 보네. 그지?
자, 그러고서는 1대1단 요걸 좀 구해야겠죠? 그럼 요 똑같이 역시 마찬가지. 혼합하는 경우니까 여기 혼합하기 전에 몰수랑 혼합하기 전에 몰수랑 혼합한 후의 몰수, 용질의 양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A 곱하기 10 더하기 0.5 곱하기 10은 바로 요거. 네모 뭐야 이거? 네모 곱하기 50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랬을 때 네모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 네모는 50분의 10a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곱해주면 따라서 5로 나눠줄게요. 10분의 2a 플러스 1이야 라고 해서 이 몰롱도는 10분의 2a 플러스 1 몰롱도였구나 라고 여러분들 구해주시면 된다. 자, 여기에서 몇 ml를 푼대? 20ml. 나에서 만든 수용액 20ml만큼을 취하는 거지. 하지만 취하는 과정에서 몰롱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똑같은 용액이기 때문에 10분의 2a 플러스 1 몰롱도 짜리를 갖다가 지금 몇 ml? 20ml만큼을 푼 거지. 이게 지금 아세트산에 물 켜져 있는 용액이 되는 거고요. 얘를 갖다가 NaOH로 적정을 한다라는 뜻. 근데 몰롱도는 0.2몰롱도 짜리를 쓴다는 뜻이고요. 자, 부피는 20ml만큼을 쓴다고 나와 있죠. 그지? 자, 그럼 얘를 갖다가 똑같이 H 플러스의 몰수는 10분의 2A 더하기 1 곱하기 20ml몰만큼의 H 플러스가 있는 것이고요. OH 마이너스의 몰수는 0.2 곱하기 20ml몰만큼이 있는 거죠. 그럼 요거 약분되니까. 그치? 얘가 같다라고 두고 풀면 되는 거니까 양변에 10을 곱해요. 그러면은 2A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2A는 1이 되는 거니까 A는 0.5 몰롱도야 라고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에서 아세트산의 몰롱도를 A로 나타내래. 나에서의 아세트산의 몰롱도는 10분의 2A 플러스 1 몰롱도야 라고 보셔야 되고요. A 값은 0.5야 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마에서 생성된 물의 양 역시 마찬가지 요만큼 나온다고 했죠. 따라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만큼 나옵니다 라고 문항을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내용부터는요, 우리 이제 필수의 개념 6번째 마지막인데요. 농도의 전환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여기까지 내용 보고 마지막 연습 문제 풀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농도의 전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바로 볼까요? 자, 농도의 전환을 보면은 자,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게 있고 몰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퍼센트 농도의 개념을 조금 다시 상기를 해볼게요. 퍼센트 농도는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정의,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거. 근데 만약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X%야 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 용액이 100g 있을 때 그 안에 용질 Xg 있는 상황인 거지. 여기에 100을 곱하면 X%가 나오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 X%를 이러한 형태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퍼센트 농도의 정의는 뭐냐면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 Xg이라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연쇄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몰농도에 대해서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몰농도를 어떻게,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어떻게 전환을 하냐, 이게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단위를 환산할 때는 여기 만약에 용질의 질량을 용액의 부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이 g이 약분되면서 밀리리터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되냐면요, 단위로는 g분의 밀리리터를 가지는 어떤 물리량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얘를 한번 역수를 취해봐. 그럼 밀리리터분의 g이 되고요. 이거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즉, 부피분의 질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뭐야? 바로 밀도가 되겠죠? 즉, 밀도. 여기다가 밀도를 역수를 취해서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이 용액의 밀도를 역수해서 곱해주시면 된다. 얘는 용액의 밀도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용질의 질량을 몰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용질이잖아.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
g이 약분되면서 몰이 튀어나왔으면 좋겠는 거지. 그치? 이러면 g랑 약분되면서 몰수가 나오는 거니까. 자, 근데 얘도 역수 한번 채워보면은 몰분의 g, 즉 1몰의 질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였죠? 바로 화학식량이었지. 화학식량. 용질의 화학식량을 갖다가 역수를 취해서 곱해주면 된다는 거. 즉 다시 얘기해서 용질의 질량으로 용질의 몰수를 구하려면 용질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풀이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X 몰농도짜리 A의 몰농도를 구하래 라고 한다면 X%는요 뭐라고 했어? 이용액이 100g 있을 때 거기 안에 용질 X가 용질이 용질 A가 Xg 있는 거야 라고 보시라고 했죠. 자, 근데 얘를 갖다가 몰농도니까 부피분의 몰수를 구해야 된다니까. 그럼 용액의 밀도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야. 밀도분의 1을 하면 이거 자체의 단위가 뭐야? 이거의 역수인 거잖아. 그램 퍼 밀리리터가 아니라 밀리리터 퍼 그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램들랑 약분되면서 밀리리터가 나오는 거지. D분의 100 밀리리터 분의, 자, 용질의 몰수는요 화학식량이 A라고 하니까 A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A분의 X몰이야 이렇게 나와주는 거지. 자, 근데 어차피 우리 몰농도라고 하는 건 몰농도는 X몰 농도라고 한다면 얘는 용액 1000ml 안에 용질이 X몰 있으면 이게 X몰 농도거든요. 즉 나는 D분의 1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용액이 1000ml 안에 용질이 몇 몰 있니? 이게 궁금한 거야. 이걸 구하면은 나는 얘를 갖다가 네모 몰농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얘가 같다라고 놓고 양변에 1000을 곱해서 네모를 구해주시면 샥샥 약분이 되니까 10이 곱해지고요. 이거 번분수 처리할 수 있죠? 이렇게 곱해서 분모로, 이렇게 곱해서 분자로 xt 한 다음에 10이 곱해지는 거지. 그래서 네모는 A분의 10xt 몰농도야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몰농도의 단위 환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몰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자, 얘는 이제 또 반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액의 부피를 갖다가 질량으로 바꾸려면 밀리리터 분의 질량을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냥 밀도를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용액의 밀도를 곱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몰수를 갖다가 질량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러면은 몰분의 질량의 의미를 가진 애가 뭐야? 즉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바로 질량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X 몰농도짜리를 퍼센트 농도를 구한다고 한다면 X 몰농도라고 하면 용액이 몇 미리? 1000ml 있을 때, 1000ml 있을 때 그 안에 용질 A가 X몰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지? 자, 얘를 갖다가 퍼센트 농도로 바꾸려면 용액의 질량을 알아야 되는 거지. 자, 밀도를 갖다가 뭐 해라? 곱해라. 그 밀도로 곱해주면, 자, 밀도라고 하는 건 그램 퍼 밀리리터니까 약분되면서 질량이 나오겠죠? 1000D gram이 되는 거고요. 이거 분의 용질 질량 알아야 되는 거니까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AX g. 근데 나는 용액 100g 안에 네모 g 있으면 얘를 갖다가 네모 퍼센트라고 할 거잖아요. 즉 100g 있을 땐 몇 g 있을까를 알고 싶은 거지 1000D g 있을 때 AX g 있다라는 걸 알고 싶은 게 아니니까 양변에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약분이 되죠. 이렇게. 따라서 네모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AX%야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해당 내용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5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이 나와 있거든요. 자, 보시면요. 중화적정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밀도가 D g/ml인 A%짜리 이제 아세트산이 있대. 100g 준비한대. 자, 지금 보면은 굉장히 뭔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지금 얘 가수용액에 50ml에 물을 넣어서 이제 100g의 수용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자, 일단 아세트산이 있어.
자, 근데 이 아세트산에 지금 나는 지금 몰농도와 몇 몰농도인지, 그리고 나를 보니까 얘를 50ml만큼을 펐대. 그치? 펐다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얘가 몇 몰농도인지 알려면 이 A%를 갖다가 몰농도로 바꿔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한번 몰농도로 바꿔볼게요. 지금 보면은 A%니까 얘가 100g 있을 때 용질은 Ag 있는 거지? 근데 얘 지금 100g 있네? 그럼 여기 용질 지금 Ag 있는 거야, Ag. 그치? 그럼 밀도가 D라고 했으니까 용액의 부피로 만들어 주려면 D로 나누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럼 D로 나눠봐. 그러면은 지금 현재 100g에 Ag 있는 거니까 D로 나눠주면, 즉 곱하기 B분의 1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D분의 1 곱해주면 D분의 100ml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용질의 몰수. 자, 지금 보니까 화학식량이 60이라고 하네? 그럼 60분의, 자, 6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60분의 A 몰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몰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1000ml 안에 몇 몰 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 이러면 이제 네모 몰농도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양변에 1000을 곱해서 약분을 시켜준다. 그럼 네모는 번분수 해주면 60분의 AD 곱하기 또 10 한번 곱하니까 약분되네요. 즉 6분의 AD 몰농도였다는 뜻이야. 6분의 AD 몰농도였고요. 자, 얘가 지금 일단 100g 있었는데 여기에서 50ml만 퍼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물을 넣어서 지금 몇 ml 수용액을 만드는데 몇 몰 농도인지는 또 몰라. 근데 얘를 갖다가 100ml를 만드는 뜻이겠지. 그치? 그럼 얘를 또 구해주면 되겠죠. 야, 부피가 몇 배? 2배 됐네? 야, 몰농도는 2분의 1배가 될 거야 라고 해서 12분의 AD 몰농도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얼마큼 취해? 20ml만큼을 취한대. 그러면 어차피 취하는 과정에서 몰농도는 바뀌지가 않잖아요. 20ml. 그치? 자, 얘를 갖다가 이제는 NaOH로 적정을 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NaOH로 적정한다. 자, NaOH의 몰농도는요 X 몰농도야. 그리고 부피는 40ml만큼 쓰였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H 플러스의 몰수 12분의 AD 곱하기 20. 그럼 OH 마이너스의 몰수는 X 곱하기 40. 따라서 지금 X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약분해주면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따라서 X 값은 24분의 AD 몰농도야.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에서 아세트산의 몰농도는요 6분의 AD 몰농도였고요. X 값은 24분의 AD 몰농도가 됩니다. 마에서 생성된 물의 양은요, 즉 이만큼의 양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거 써도 되겠다. 그치? 이거 쓰면 되겠지, 그냥? 그래서 12분의 20, 12분의 AD 곱하기 20, 4, 3, 12, 4, 5, 20, 3분의 5 AD 미리몰인 거잖아. 그래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뜻. 그래서 H 플러스 또는 OH 마이너스의 몰수만큼 물이 나오겠죠. 자, 연습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개념을 한 번에 정립하기는 어렵죠. 근데 1시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여러분들 해당 내용은 충분히 전부 다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한번 힘을 내어 봅시다. 자, 식초 1g이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이라고 합니다. 식초 10g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10g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밀도가 D 수용액 50g을 만든다고 해요. 지금 보니까는 실험 결과에서 일단 가에서 식초 1g이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Ag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에는요, 식초 1g이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Ag짜리. 식초라고 하는 건 아세트산 수용액인 거죠. 거기에 아세트산이라는 용질이 1g에 Ag 있는 상황인 건데 다시 써줄게요. 자, 1g에
Ag 있는 상황인데 얘를 갖다가 내가 지금 식초 10g 준비했으니까 그 안에 아세트산은 10Ag이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나에서 보니까 이 식초에 물을 넣어가지고 밀도가 D 수용액 50g을 만든대요. 자, 일단은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 우리 이 친구의 몰 농도를 좀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지금 보면 화학식량도 나왔고요. 지금 부피도 밀도도 나왔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를 갖다가 물을 넣어서 50g을 만든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 바뀌는 건 아니죠. 여기다가 물을 넣어서 50g을 만든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식초의 몰 농도는 바뀌겠지만 아세트산의 양, 질량 또는 몰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아세트산이 지금 몇 몰 농도인지는 몰라. 그치? 그런데 지금 50ml, 50g 만들었고요. 그때 밀도가 D라고 했으니까 B를 D로 나눠주면 D분의 50ml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치? 자, 지금 현재 D분의 50ml 안에 지금 D분의 50ml 안에 지금 아세트산의 몰수가 얼마큼 있는 거야? 지금 아세트산이 60이니까 60 나눠주면 6분의 A 몰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1000ml에는 얼마큼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이 네모를 물어보는 거죠. 몰 농도를 구하는 거죠. 따라서 네모는 어떻게 구해? 1000을 곱해. 그러면은 샥 약분이 되고요. 100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네요. 65 30분의 AD 곱하기 100 몰 농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10 AD 몰 농도였던 거야. 아, 3분의 10 AD 몰 농도구나. 자, 이랬을 때가 지금 현재 어디 있냐면요. 지금 요게 지금 나의 상황까지 본 겁니다. 그럼 다는요, 여기에서 몇 미리를 취하는 거야? 20ml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세트산 수용액이 지금 똑같이 취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각각의 몰 농도가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만큼의 몰 농도가 20ml만큼을 산화플러스에 넣고 나서 NaOH를 갖다가 적정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NaOH가 X 몰 농도짜리가 있는 거고요. 얘를 갖다가 적정을 했더니 50ml만큼이 쓰였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서의 이제 요 X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3분의 10AD 곱하기 20을 하면은 H 플러스의 몰수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 봐봐. X 곱하기 50을 해주면 요게 바로 OH-의 몰수가 나오는 겁니다. 두 값이 같다라고 해놓고서는 이 X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X값을 구해주시면 얘 샥샥 약분이 되죠? 그러면은 X는 자, 5로 나눠주는 거야. 야, 샥 약분하면 여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X값은 3분의 4AD 몰 농도입니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나에서 아세트산의 몰 농도는요, 3분의 10 AD 몰 농도가 되겠고요. 라에서 X값은 어디 있죠? 3분의 4 AD 몰 농도가 되는 것이고요. 자, 마에서 생성된 물의 양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걸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을 써준다면 요 값은 3분의 몇이냐 이거? 3분의 10 AD 곱하기 20인 거니까 3분의 200 AD 미리몰이죠. 10의 마이너스 3승 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단위 샥샥 약분되면서 요거 마이너스 1 되네? 따라서 3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몰입니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뜻. 30분의 2니까 15분의 1 몰이네요. 15분의 1 몰이네요. 그치? 30분의, 어차피 이거 10분의 1이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어려울 수 있었다는 거. 근데 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 퍼센트 농도랑 유사하게 농도를 환산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 개념적인 부분들을 봤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실전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은 선생님이 아이패드 풀이로 다시 한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